여러분, 당신의 작은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든 따뜻하든 웃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된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자신과 아이를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는 분노와 복수,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2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3년간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친정에서는 너는 복받은 거다라며 늘 저를 부러워했고 시댁에서도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휴직까지 써가며 저를 도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꾼이라 불릴 만큼 저를 잘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고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에도 저와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린 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처음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싶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점점 뚜렷해졌어요. 옷차림이 달라졌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으며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퇴를 하고 병가를 냈다는 얘기를 회사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분명 출근했다고 했거든요. 불길한 마음이 들어 직접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회사 방향이 아닌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뒤 혼자 남편의 차량을 추적해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원룸촌. 저는 망설임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린 문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여자는 당황한 듯 이불로 몸을 감쌌습니다. 저를 보자 남편은 얼이 빠진 얼굴로 왜 여기에 왔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몇 번 같이 식사한 적도 있었고 명절 선물도 주고받은 사이였죠. 그런 그녀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저는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밝게 웃으며 엄마 뭐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뭐 어째? 능력 없는 내가 참아야지. 애도 있고 내가 벌어오는 것도 없잖아.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너무 오버하지 마.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피해자인 저에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는 심정이었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선 그 어떤 동정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는 걸요. 그 후 저는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고 둘의 문자 대화를 캡처하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방심했는지 데이트 장소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뒤를 밟았고 매일매일 분노를 꾹 참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정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딸, 내가 혼자 참은 시간 이제 끝내자. 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아버지는 다음날 조용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외도와 관련된 소송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증거도 충분하니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당장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견을 첨부했고, 아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정리한 육아일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라는 문구에 남편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애도 있는데?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 애가 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봐. 넌 지금 아빠 자격 없어. 며칠 뒤 상간녀에게도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습니다. 그냥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그게 당신의 변명이에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걸 인지한 뒤 결국 합의에 응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상간녀에게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둘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단독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면접 교섭권조차 제한된 상태로 결정됐고 더 이상 저와 아이의 삶에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정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후 저는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한참이 지나 우연히 남편과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아이 문제로 잠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상간녀와도 이미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는 말없이 아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 나 말고 아이에게 해. 난 이제 괜찮으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월세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이 행복하고 출근길에 아이가 엄마 힘내라고 손을 흔드는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강함은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감동, 웃음, 반전 모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